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은 윤석열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들의 명백하고 파렴치한 발악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지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대의 힘으로 함께 연대하고 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러면 저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뒤에 4글자만 3번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일어난다! 윤석열을 파면하자! 청소년이 일어난다! 국민의힘 해체하자! 차별 없는 세상! 청소년이 일어난다! 네, 첫 번째로는 부산 윤석열 퇴진 청소년 행동의 10대 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윤태청에서 뉴스 브리핑하러 나온 10대 청소년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정세가 급변하여 정신이 없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간단하게 뉴스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른다고 합니다. 양곡관리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대한민국 초과 생산량의 쌀이 전년도보다 3에서 5% 많거나 초과 생산량의 쌀이 전년도보다 월서 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바꾸게 한 것인데요. 이렇게 농민들에게 중요한 개정안의 대상으로 윤석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 또한 아시나요? 이게 이번 남태령 시위에서 농민들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밤새도록 시위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저희도 밥을 먹고 자란 시민이니까요. 먼저 남태령 상경 시위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남태령 시위는 12월 16일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선 전여농 분들이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트랙터를 끌고 오며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서울로 오던 도중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을 지나가려는 농민들을 경찰들이 저지하면서 남태령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12월 21일 낮 12시부터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하여 시민 2명이 연행되었고 경찰은 농민들의 소중한 전유물인 트랙터 유리창 또한 파손을 시켰는데요. 정말 이게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시민들을 차단한 이유로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한 사람들은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트랙터들은 동작대교까지 진입을 하였다가 차단되어 다시 남태령으로 복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지며 오후부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끝내고 남태령으로 합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밤새 남태령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며 자리를 지켜준 시민들도 계셨고 첫 차를 타고 와 남태령 집회에 참여해준 시민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경찰 초산 시민 1000여 명이 남태령에 모여 농민분들과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집회에 오지 못한 시민분들 또한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시며 서로와 온기를 나누고 남태령역에서 추위를 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분들이 돈을 모아 난방버스도 배치하고 비건이신 분들을 위한 비건 김밥도 제공해 주시는 등 이렇게 섬세한 배려가 오가는 남태령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들이랑 다르지 않나요?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경찰들로 인해 남태령 고개에 갇혀 자리를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시민들과 농민들의 연대로 12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대치 28시간 만에 경찰버스는 철수했고 트랙터는 서울 진입에 성공하여 대통령 한남동 관저까지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남태령과 대비되는 일 또한 있었는데요. 오늘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된 거 아시나요?
한덕수 대행은 내란죄 상설 특검을 2주간 미루며 사실상 특검을 거부한 셈이었고, 또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판관 3명의 임명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합의 전까지는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또한 재판관 임명도 거부를 한 셈이죠. 권한 대행인 주제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범이라는 걸 까발리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지 아는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멍청한 놈들이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12월 4일 계엄안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힘 의원놈들, 오늘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는 불참을 하였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 표결에는 참석하여 표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의장을 압박하는 등 내란 동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도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내란 동조범 구속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4글자만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연대의 힘으로 내란을 끝장내자!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계속 급변하는 정세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윤수영 10대의 기조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에서 활동하는 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말,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태령 대첩의 승리 소식을 부산의 우리 동료 청소년 시민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기 위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남태령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제 이야기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소식을 생중계를 보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우셨죠? 혹여나 잡혀가지는 않을까 초조해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도 저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았을 때 윤석열은 정권 내내 입시경쟁을 강화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섰고 청소년 정책을 무력화시켰고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인권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청소년들은 이미 사실상의 기본권 정지, 즉 비상계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윤석열이 속전속결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막아세운 경찰들의 모습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 장당이 나서서 이렇게 시민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수사를 거부하고 정권을 연장할 방법만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자칫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에서 3,000명, 전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광장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남태령과 안국역에서 광장을 지켜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향해 트랙터를 몰고 행진하던 농민들을 가로막았지만 그 경찰을 뚫어낸 것은 지금껏 차별받아온, 억압받아온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연대였습니다. 차별받아온 시민들의 연대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경찰도 뚫어내고 말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차별받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입시로 경제에 고통받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미래세대라고 불리면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인권을 유해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남태령에서 그러나 제가 마주한 것은 여성 청소년이, 성소수자 청소년이, 이주해경 청소년이, 탈학교 청소년이 각자의 억압과 차별을 말하고 농민에 대한 탄압과 연결지으며 연대의 언어를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직감했습니다. 퇴진광장에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시민들은 이제 뒤로 돌아가지도 윤석열만 없는 사회에 만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 갑시다.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는 사회를, 장애인들과 함께 누구나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를, 여성 성소수자와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광화문의 응원봉이 남태령으로 또 안동역으로 이어갔듯이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우리의 흩어지지 않는 연대와 저항을 이어갑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계엄 이전으로, 아니 인권 없는 사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청소년들이 나서서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연대의 파도가 되어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피켓이 정말 예쁜 것 같은데요. 피켓 한 번씩 다들 좀 들어주시고, 네, 구호 한번 마지막으로. 와, 정말 예쁘네요. 네,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 3번 포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연대의 힘으로 내란을 끝장내자. 감사합니다. 투쟁. 네,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연 라디오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았던 청소년들의 사연을 라디오 스타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만세 라디오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청소년 시민의 특집 방송 다만세 라디오입니다. 박수. 네, 이곳에 계신 여러분, 탄핵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사연이 마구마구 팡팡 쏟아져 추운 겨울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서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연말인데도 윤석열 때문에 바쁘네요. 아, 그러게요. 윤석열 탄핵해야 해피 뉴 이어인데 이 내란 공범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오늘 여기서 시원하게 두통을 날리는 사연들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하자마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네요. 읽어볼까요? 이유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계엄 사건 이후 시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태형의 일을 보고 조금 생각하던 경찰의 꿈을 완전히 놓고 정치적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저의 정치적 의견을 말하면 항상 아빠가 너가 윤석열이다. 계엄령이 뭔지 보여줄까? 하면서 저의 정치적 의견을 억눌렀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제 생각을 말해도 반애들 중 일부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선생님이나 경찰에 말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정치적 의견을 말할 뿐인데 목소리가 자꾸 억눌려져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저 대통령의 이건 말이 안 된다. 남태형에서의 경찰이 이런 게 말이 되냐. 이 정도로만 말하는데 말이죠. 청소년도 언젠가 입이 안 막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빠가 반대하는데 몰래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희가 안 나올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신청곡 듣고 오시죠. 신청곡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여러분, 다 같이 피켓 높이 들어볼까요?
되었습니다. 네, 노래를 듣는 동안 두 번째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이예은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초반부터 지속적인 시험 압박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은 제가 학생이라 그런 거고 다른 애들도 다 그렇다며 저의 피해 망상이라 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겼습니다. 또 부산의 약 5개의 정신과 병원에서는 제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고 저는 진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희 나라는 학업으로 정신적 병을 앓게 하고 그렇게 얻은 병을 제대로 치료할 기회조차 주지 않나요? 어른들만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힘듦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자분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따뜻한 노래 한 곡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들으면서 위로받는 곡인데요. 사연자분께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시의 놀이입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핏빛과 불빛 높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연 라디오입니다. 2부 역시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다음 순서는 토크쇼인데요. 토크쇼 사회자인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김가람 10대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토크쇼 뒤에는 자유발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함께 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 하네. 말하지 말라고 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라고 하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청소년 인권 아수나로의 김가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패널분들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노정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퇴진행동 청소년 행동에서
19살인 이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초등학교 6학년 이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스나로에서 활동 중인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신 패널 내부는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토크쇼 중간중간에 청중분들의 자유 발언을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이번 토크쇼에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청중분들 중 원하시는 분들 한두 분 정도를 자유 발언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자유 발언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라는 안내가 있으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주위에 계신 자원봉사단 분들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남태령과 안국역에서의 투쟁, 뉴스 브리핑과 기조 발언에서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 21일 남태령에서 경찰들이 농민들의 트랙터 진입을 강압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수많은 시민들이 달려다가 남태령의 농민들과 연대하고 많은 소수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24일에는 안국역에서 오전부터 200여 명의 시민들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집회에 함께해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늘 주류에서 배제되어 오던 존재들 간의 연대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러한 승리들을 이곳 부산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번 함성 지르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태령과 안국역에서의 투쟁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사실 남태령과 안국역 소식을 뉴스에서보다 트위터라는 SNS에서 먼저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접하는 순간 완전 뛰쳐나가고 싶었고, 제가 가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근데 또 그런 반대로 약간 설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농민,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꿈이었는데 이제 사실 꿈을 이제 완전히 버리게 된 계기가 됐어요. 경찰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사람 위해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급차를 부르는데 구급차를 막고 트랙터 유리창을 부수고 하는 것에 진짜 너무 큰 실망을 얻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포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한님과 유리님이 방금 그 발언해주셨습니다. 이한님께서는 본인이 그 광장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또 동시에 그런 연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설레었고 희망을 엿본 듯한 기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유리님께서는 남태령에서의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꿈을 버리게 된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그 남태령과 안국역에서 싸워주신 시민분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지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추운 날에, 지금도 춥지만 그 추운 날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있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남태령과 안국역에서 저희가 승리를 거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약자이기를 더 이상 꺼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약자성은 교차하고 언제나 약자이거나 언제나 기득권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연대를 하면서 어떤 약자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분명히 놓쳐온 인권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엄령과 남태령 안국역을 기점으로 저희가 놓쳐온 것들에 대한 어떤 회복과 생존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채연님과 또 정현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한 그런 남태령역과 안국역에서 함께 연대를 해주신 분들처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하나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자유 발언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유 발언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욕설과 혐오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3분 안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해주셨듯이 남태령과 안국역 사건은 저희에게 약자들과의 연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저는 공권력이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으며 어디까지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약자들인 국민을 탄압하고 억누르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은 국민이 앞으로도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는 앞으로 군과 경찰이 앞으로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발언 감사합니다. 혹시 더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발언하기 앞서 저는 이번 뉴스를 보고 경찰들이 정말로 경찰이기 이전에 시민과 시민으로서의 그걸 유대를 아예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희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었고,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더욱더 뭉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음에 또 그렇게 저체온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찰 그걸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희를 지켜줘야 되는 경찰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 정말 믿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더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더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기.
네,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야자를 째고 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시죠?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학교, 학원, 스카를 포기하고 이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잘 압니다. 저 역시도 이 거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하다 보니 학생이니까 공부나 해라, 위험하니 나가지 마라,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어린 네가 뭘 바꿀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청소년도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소리칠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리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이면 국민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윤석열은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촛불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휩쓸려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촛불을 끌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이 거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2부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자유 발언을 한 분 더 받고 싶은데요. 혹시 원하시는 분 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저기 여기 네, 마이크 옆으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PK 막내딸 내년 30대 되는 이모인데 조카가 청소년이라 대신해서 왔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크리스피 도넛 되기 쉽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속 노조에도 보내고 아무튼 물량 공세 좀 했습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TK 장녀분들이 TK 부모님들 콘크리트 층을 포기했습니다. TK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모님들 포기 안 해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TK는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청소년들 뜻을 따라주십시오. 네, 자유 발언 듣고 왔습니다. 자유 발언은 두 번째 질문이 끝난 후에도 있으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더 숨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유 발언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이곳에서 더 많은 연대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희망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고 있는데도 박수를 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헌 이후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윤석열 퇴진과 책임자 처벌에서만 그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과 그것을 위한 나다운 행동, 자신다운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 세상은 나답게 살려는 시도가 빈번히 좌절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나답게 살려는 시도가 어떤 희망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혐오와 차별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거는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다운 행동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희망이 좌절되지 않는 희망이 계속 살아나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이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청소년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부모님 몰래, 주변 몰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억압받고 청소년이라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을 가야만 하고 돈을 잘 벌어야 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조금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걸 보시다시피 좀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앞장서서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하신 분과 비슷하게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려는 곳이 아니라 더 좋은 회사,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학교가 모두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게 하고 모두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꿈을 하고 싶어서 다른 지방의 대학교라도 가서 꿈을 이루고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만들 세계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세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나 입시 체계,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그런 것 때문에 억압받고 나를 숨기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행동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야구장 가서 크림새우, 떡볶이, 치킨 이런 거 다 먹는 세상.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다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는 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소망에 동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파악한 게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자유발언을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유발언 하고 싶으신 분 손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럼 아까 첫 번째 말씀 못하셨던 분부터 드리고 나서 다음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져도 괜찮을까요? 너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청소년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뺏는 게 왠지 주인의 마이크를 뺏는 것 같아서 좀 겸연쩍기는 합니다만 아까 앞에 마이크 잡고 발언해 주셨던 그 30대에 이제 접어드신다는 PK 장녀분, 저는 이제 30대 이제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왠지 저는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도 못하고 대단히 달변가도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의 말도
한 자리에서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광장이라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고 치열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냥 일상적이고 소소한 얘기나 좀 해드릴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집회에 많이 참석한 거는 아닌데 부산에서 서면에 지금 딱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저 집회하고 얼마 전 21일 날 광화문 집회 그리고 다음날 남태령 집회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막 밤을 새우기까지는 아닌데 오전을 이제 지켰었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서면 집회였는데 제가 이쯤에 앉아 있었거든요. 짱 오락실 요쪽에. 요쪽에 제 왼편에 딱 중년의 여성 선생님들께서 이제 친구 사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쭈루룩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집회에 참석한 날에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의 10대 선생님께서 자유 발언을 하신 날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또박또박 하시고 자기 주장도 좀 명확하시고 발음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모두가 집중해서 듣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제 왼편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신 그 중년의 여성 선생님들께서 야, 쟤는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하노? 야, 진짜 말 잘한다. 야, 우리 저 나이 때 뭐 했노?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물론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매우 많으시지만 대체로 제 옆에 혹은 주변에 계시던 어른들이 이제 소위 이제 저보다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젊은 이들의 말을 소위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나보다 인생도 덜 살아놓은 애들이 뭘 알아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묵살하시는 어른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제 주변에. 근데 그 옆에 그 여성 선생님들께서 그 10대 선생님의 그 무대 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기뻐하시고 순수하게 감탄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 뭐 했노?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렇게 젊은이들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고 묵살하지도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들어줄 줄 알고 경청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어른다운 어른으로 옆에 같이 앉아주신 거 아닌가? 그거 정말 멋진 어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광화문 집회였었는데요. 광화문 집회 뒤편에 이제 제가 다 끝나고 본 집회 끝나고 나서 인파에 섞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제 바로 뒷줄에 따라오시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이 굉장히 지긋한 나이의 어르신이셨어요. 그리고 옆에 딱 이제 젊은 또 참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치고 가고 있는데 그 어르신께서 진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계속 연신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그 젊은 참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선례를 잘 닦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잘 보고 배운 것이지 저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다. 다 선생님들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정말 여기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거의 다 10대 선생님들 대부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아무런 뭐 그거 없이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섞여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저 광장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뭐 나이도 그렇지만 굉장히 저희가 사람들을 이제 구분짓고 정체화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잣대가 있잖아요. 뭐 여성과 남성일 수도 있고요. 뭐 세대일 수도 있고요.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뭐 혹은 뭐 성소수자나 비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그밖에 뭐 정규직 비정규직도 있겠죠. 뭐 다양한 사회적 잣대가 있고 그런 잣대들 중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작동을 하는 잣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계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성으로서. 그런데 광장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 눈높이나 앉은 키가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지더라고요. 저희가 구분 짓지 않아도 저희가 다 같은 사람인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광장에 나온다는 게 다 같이 격이 없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았고요. 마지막 마무리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의 소설에서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고 제가 집회에서 봤던 그 장면들에서 제가 느낀 바가 있듯이 저 또한 여기 10대 선생님들 앞에서 최소한 부끄러운 어른이고 싶지 않아서 발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태진 광장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발언하고 싶으신 분 한 3분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이제 저희가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 같아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주시면 3분 정도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3분 이내로 끊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3.5분이라고 합니다. 3.5분 정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에서 온 19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그저께와 어제 부산에서 정말 끝장나게 놀았습니다. 그 3만 보 정도를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평발이에요. 그래서 발에 발바닥에 물집이 4개나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다, 안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고 환율을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감사합니다. 내일 알바가 잡혀있거든요. 근데 내일 알바를 가야 하는데도 와야겠더라고요. 지금 방금 확인을 했는데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477원입니다. 그쵸?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뭐 2달러짜리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야 된다 이러면 보통 뭐 2,000원이나 2,500원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3,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정말 IMF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독수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가결이 안 된다면 이미 1,500원이 넘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결이 됐지만 정말 아직까지 이전처럼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약간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IMF 직전의 나라 상태에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약자의 편에 이렇게 서서 계속 연대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상황 자체는 정말 생소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이것 자체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게 같을 때보다 싫어하는 게 같을 때 더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치만 윤석열이 탄핵당한다 해도 저는 우리가 다시 분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서면이든 뭐든 되게 매주 토요일마다 큰 시위가 열리잖아요. 이때 토요일은 항상 규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모일지, 어떤 규모일지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게 그게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감격스럽고 벅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낭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저희 같이 이 탄핵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여행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음악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사연 라디오에 나온 우울증이 있는 중3입니다. 저는 우울증과 함께 공황장애를 같이 앓고 있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 하면 방 안에만 갇혀있고 자신만의 이상한 생각에 갇혀있고 자신만의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음침하고 어둡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와 같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저와 같이 나만의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좀 떨리는데, 저 대본도 준비 안 해가지고 두서 없을 수 있는데 잘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 집회 첫째 주 날에도 목요일에 한번 단상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서워서 아직도 좀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아까 주제가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좀 저 생각해봤는데, 사실 좀 고등학생 때까지도 제가 일단 전 트랜스젠더인데요. 너무 잘했거든요. 전 진짜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트랜스젠더인 걸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런 성소수자나 장애인분들의 얘기를 제가 뉴스나 그런 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약자분들의 존재가 좀 더 사회에 많이 가시화되고 그래야, 주변에 연대가 많아지고 그래야 결국 우리가 우리다움을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번에 남태령 사건 때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도 그렇고, 세상이 좀 더 나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에 참, 저 너무 전해요, 지금. 근데 확실히 지금도 많은 프라이드 플래그가 보이고, 남태령 이후에도 한국역에서 다이인 행동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직접 가서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점점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여러 소수자들의 힘듦과 그런 게 가시화되는 게 저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말하려고 여기 자리에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나와주신 분들 중에 말씀하신 게 뭔가 우울증이라는 자신의 조그만 상처를 용기 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용기 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서면에 집회를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치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쉽게 찾아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청소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청소년이라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발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데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프라이드 플래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과 하늘색과 분홍색과 하얀색이 휘날리는 트랜스젠더 플래그도 함께 보이네요.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받아볼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활동을 하면 체류권이 박탈되는 제도로 인해 이주민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도 너무나 마음 많은 이 자리에 있지만 몸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고 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청소년의 힘으로 이뤄내자! 이뤄내자! 네, 감사합니다. 토크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서지 말라고 하네. 얘기해봐요.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을. 네, 여러분 토크쇼의 자유발언까지 듣고 나니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방금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청소년 여러분. 의료지원 부스 봉사자입니다. 추운 날 나오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료지원 부스에는 각종 상비약과 생필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혈당 떨어지면 드실 포도당 캔디, 손목에 붙일 파스, 추위를 피할 담요, 핫팩, 생리대, 상처에 붙일 밴드 등등 필요한 게 있거나 상태가 안 좋다, 내 옆에 친구가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오세요. 그리고 요즘 독감 감기가 유행이니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꼭 들러서 받아가 주세요. 연대합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이것 말고도 혹시 휴대폰이 다 죽어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조 배터리도 구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기 무대 뒤에 있는 의료 지원 부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아까 우리 마음을 한껏 적시고 갔던 다만세 라디오가 2부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만세 라디오 2부 즐기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2부로 찾아온 다만세 라디오입니다. 청소년들의 힘차고 멋진 발언 잘 들으셨나요? 이 기세를 이어 2부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우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단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사연으로는 어마어마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청소년 화이팅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장 마지막 시험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직전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려 휴대폰을 보는 순간 SNS는 모두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평소 역사를 잘 하진 않지만 좋아해서 영화를 자주 봤는데 영화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을 21세기에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기사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온갖 뉴스를 뒤졌지만 제기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령의 정의가 바뀐 건지 윤석열이 미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조금 안정이 되었고 끝내 윤석열이 직접 해제하는 순간은 보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가결되고 난 후 바로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제 시험 공부는 망했습니다. 몇몇의 어른들은 그냥 신경 끄고 공부하면 될 것 아니냐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경을 끌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대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대학교를 못 가게 생겼는데요. 저는 한동안 MBC 생방송 영상을 틀어두고 살았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에는 다음날이 시험날인데도 불구하고 서면회에 나갔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목이 나갈 정도로 외치는 현장에서의 전율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가진 저는 현장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고 영어 지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 도중에도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어떡하지? 다른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신 대로 이번 시험은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말아먹은 것입니까? 저는 윤석열이 제 시험을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그리 없어서 제 시험까지 먹습니까? 저는 계엄령이 내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무서워해야 합니까? 청소년들을 겁에 질린 채 떨게 하는 사람이,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되도 않게 운운하는 사람이, 본인이 고3보다 바쁘다며 징징대는 사람이 대통령 맞습니까? 윤석열은 당장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겁먹지 말고 함께 거리에 나와 싸워주세요. 거리에 나오기 무섭다면 관심만이라도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뜻으로 싸워주시는 모든 청소년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들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이것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은 진짜 도무지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지.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듣기만 해도 힘이 솟는 노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연 들어볼까요? 무명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2025년이 되면 중학교 3학년이 될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역사와 세계사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한국사, 그 중에서도 특히 근대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 혼자서 공부를 하며 저희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저는 그 당일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도덕에서 공부하고 있던 것은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단원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책으로 공부할 때 배운 비상계엄이 실제로 발생할 줄 몰랐습니다. 제 세대에도 미래 세대에도 말이에요. 하지만 선포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시험 날이었지만 1시간만 자고 학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전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러니까 탄핵 가결이 된 그날 저는 친구와 서면 전포대로에 시위를 나갔습니다.
저는 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 미성년자, 어린이 여러분들, 부디 저희 모두의 앞날이 좋아지기 위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이런 힘찬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마지막 곡 트리플 S의 걸스 네버 다이로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사장 국민의 대책까지 끝까지 함께합시다. 더 높게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사연 라디오 2부 잘 들으셨나요? 우리도 걸스 네버 다이 가사처럼 쓰러져도 일어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10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청소년 시민대회 선언문 낭독 시간인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10대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선언문 낭독을 할 10대들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뒤에 내가 있고 나의 뒤에 당신이 있을 것이다. 부산 청소년 시민대회 선언문. 청소년은 얼마나 지워지기 쉬운 존재인가. 여지껏 청소년에게는 발언할 기회도 투표권도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말 아래 수많은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다. 우리는 현재이자 미래다. 그런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 세상에 있다. 여성과 퀴어, 장애인, 이주자, 노동자, 농민,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수많은 약자가 억압받는 사회에서 산다.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쉽사리 약자를 위해 소리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12월 3일 이후로 그럴 수 없어졌다. 혐오의 정치를 마주한 우리는 광장으로 나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력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할 때 거대해진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운다. 그리고 그 폭력은 차근차근 몸집을 부풀려 결국 모든 약자들의 목소리를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든다. 아무도 모르게 약자들은 죽는다. 수많은 약자들이 그렇게 죽었다. 우리들은 그들의 시신을 외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들이 죽어가며 말하고자 했던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보다 나은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는 우리의 윤리이자 의무다.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위치에 서서 우리와 같은 약자들과 대화하고 싶다. 우리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에 관해 말하고 싶다. 겁내지 않아도 된다.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목소리를 가진다. 당신의 뒤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뒤에 당신이 있을 것이다. 그 무엇도 거스르지 못할 연대의 파도가 되어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의 연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와 내가 더 강한 파도가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나온다. 눈 감지 않고 깨어나 서로의 손을 잡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명확하다. 민주주의가 피어난 대한민국,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이 광장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연대하는 우리는 말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 2024년 12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없는 다시 만난 세계로 부산 청소년 시민대회 참가자 1동. 네, 여러분 선언문 잘 들으셨나요? 당신의 뒤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뒤에 당신이 있을 거라는 말처럼 우리 끝까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싸워봅시다. 네, 이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의 행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힘차게 행진을 할 시간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행진사회자를 따라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윤석열 퇴진 청소년 행동 배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다 같이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복장이 제한되고 발언할 기회가 적었으며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다. 누구도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린 태어났으니까.
정리하자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분필 약속 잘 하셨습니까? 네! 분필 약속 다 끝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분필 다 쓴 거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나눠주시면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은 주황조끼를 입고 계시니 그분께 분필을 주시면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구호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흩어지지 않는 연대의 힘으로! 흩어지지 않는 연대의 힘으로! 다음은 너 누군데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개성대를 하겠다고? 너 누군데? 개성대를 하겠다고? 너 누군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일어나자 혐오 없는 세상 외쳐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일어나자! 혐오 없는 세상! 청소년이 일어나자! 혐오 없는 세상! 이제 시위의 마지막으로 다시 만난 세계를 떼창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들린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따뜻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하게 너를 기다리지만 눈앞에선 우리의 거치기는 할 수 없는 좀 와해라. 대단할 것 같아.